듣는 블로그 세 번째. 데이빗 린치 머롤랜드 드라이브, 매듭 지어지지 않은 추리극 해석. 영화 머롤랜드 드라이브의 스포일러. 머롤랜드 드라이브는 2016년 BBC 선정 21세기 위대한 영화 100편의 1위에 랭크된 작품이다. 2016년에 21세기를 논하기엔 고작 16년이 흘렀기에 거창한 이름에 비해 실속 없는 순위라고 생각해 신뢰하지 않았다. 그래서 1위인 머롤랜드 드라이브를 굳이 찾아보지는 않고 있었는데 코미디 영화를 연달아 본 이후 뭔가 진지한 게 보고 싶어져서 선택하게 되었다. 리타 역은 로라 헤링이 연기했고 베티 역은 나오미 와츠가 연기했다. 줄거리. 기억상실증에 걸린 리타가 우연히 베티의 집에 머무르게 된다. 머롤랜드 드라이브는 LA 헐리우드 부근의 한 도로 이름으로 리타는 이곳에서 차 사고가 났다. 바로 근처에 베티의 숙모네 집이 있었는데 리타는 다친 몸을 끌고 이곳에 몰래 들어왔고 베티는 영화 오디션을 보러 다니는 동안 잠시 숙모의 집을 빌리게 되었던 터라 두 사람이 마주치게 된다. 베티는 리타를 가엾이 여겨 함께 사고의 단서를 찾아 나서준다. 줄거리만 놓고 보면 흥미진진한 추리극, 미스테리, 심리 스릴러 같다. 실제 영화 분위기도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메멘토와 비슷하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이 작품은 추리가 모여 드러나는 진실이 빠져있다. 두 주인공이 열심히 추리를 해나가는데 밝혀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2시간쯤 지난 뒤에는 마치 막간극처럼 배우들은 모두 같은데 전혀 다른 이야기가 튀어나온다. 찝찝함만 잔뜩 남겨두는 영화. 그런데 너무나 재미있다. 추리가 온통 필요 없어지고 결론 난 게 하나도 없지만 말이다. 앞서 설명한 줄거리와 이어지는 이야기 A가 있고 막간극처럼 새로 펼쳐지는 이야기 B가 있다. A. 리타는 불현듯 다이안이라는 이름을 기억해내고 두 사람은 근처에 있는 다이안의 집을 찾아간다. 그곳엔 여성의 시체가 썩어가고 있었다. 리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인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있었고 그래서 두 사람은 시체를 보고도 그냥 나온다. 공포와 불안에 떠는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으로 보듬는다. 그리고 어느 밤 리타는 어떤 공연장을 기억해내고 두 사람은 그곳을 방문했다가 열쇠 하나를 가져오게 된다. 그리고 처음부터 리타가 가지고 있던 알 수 없는 상자의 열쇠를 맞추어 본다. 곧 화면은 상자 속 검은 면에 먹히고 새로운 줄거리가 진행된다. B. 여태 베티이던 나오미 와츠가 다이안을 연기한다. 그리고 여태 리타이던 로라 헤링이 카밀라를 연기한다. 다이안과 카밀라는 배우를 꿈꾸는 연인이다. 카밀라는 주연으로 우뚝 서게 되고 유명 감독과 결혼을 약속한다. 버림받고 상처받은 다이안은 살인 청부업자를 불러 카밀라를 죽이고 후에 환영에 시달리다 권총으로 자살한다. 해석. 해석 1. B가 현실이고 A는 다이안의 꿈이다. 줄거리 B의 실패한 다이안과 성공한 카밀라의 이야기가 현실이고 현실에 기반해 다이안이 꿈속에서 자신만의 해피엔딩을 펼친 것이 줄거리 A라는 해석이 있다. 시내 21의 기사를 인용한다. 다시 말해 전반부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과 상황은 후반부 다이안의 의식 속에 존재하던 상상의 산물이라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감독 아담은 현실에서 잘 나가는 감독이지만 다이안의 상상 속에서는 부인이 바람을 피고 신인 여배우를 강요하는 엉뚱한 제작자에게 시달리는 불행한 인물로 그려지는 것. 살롱닷컴에 의하면 그 상상 속에서는 자신을 버린 카밀라가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여인 리타로 등장하며 영화배우로 성공하고 싶었던 자신의 옛 모습도 남아있는 자신만의 천국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해석 2. 베티와 리타, 다이안과 카밀라 네 사람의 이야기. 나는 A와 B는 동시대에서 아주 약간의 시간 차이를 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해석했다.
리타와 베티가 함께 헤매고 있고 다른 곳에선 카밀라와 다이안이 있는 것이다. 비록 동일한 배우가 연기하긴 했지만 그것은 영화적 표현일 뿐. 이러한 해석의 핵심은 12호 흑발 여자이다. 집을 바꿔준 흑발 여자는 이 영화에서 유일하게 이야기 A와 B에서 동일한 역할을 한다. 흑발 여자와 다이안이 방을 바꾸었다는 것은 A와 B에서 중복되는 사건이다. A에선 흑발 여자가 자신이 다이안과 집을 바꾸었고 최근 며칠 동안은 보이지 않았다는 말을 리타와 베티에게 해준다. B에선 흑발 여자가 17호의 다이안을 찾아와 집을 바꾼 지 3주나 됐는데 왜 짐을 안 돌려주냐고 타박하는 장면이 있다. 시간상으로는 흑발 여자가 다이안과 마주한 B 부분이 먼저, 베티와 리타가 흑발 여자를 찾아온 A가 나중에 일어난 셈이다. 해석 정리. 다이안과 흑발 여자는 서로 집을 바꾸었다. 3주 뒤 흑발 여자가 다이안을 찾아와 남은 짐을 챙겨서 간다. 이로부터 얼마쯤 뒤 며칠간 다이안이 보이지 않는다. 리타와 베티가 17호 다이안네 집에 몰래 들어간다. 줄거리 A와 줄거리 B는 비슷한 시간대의 사건이다. B의 사건이 조금 더 일찍 일어났을 것이다. 나오미 와츠가 베티와 다이안을, 로라 에링이 리타와 카밀라를 연기하긴 했지만 1인 2역일 뿐 각자 전혀 다른 인물이다. 카밀라가 죽은 뒤 다이안이 권총으로 자살해 집에서 썩어가는 사이 머롤랜드 드라이브 근처 고급 주택가에서 베티와 리타가 만나게 되고 그들이 목격한 시체는 다이안일 것이다. A와 B의 세계에서 흑발 여자만 동일 인물이고 나머지 배우들은 모두 1인 2역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비슷한 시간대에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일어나는 천차만별의 삶. 이 해석은 틀린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영화를 보면서 스스로 해석을 하고 단서를 끼워 맞추는 즐거움을 그 누가 내게서 뺏어가겠는가. 즐거운 감상이었다. 영화는 뭐 하나 제대로 알려준 것이 없지만 그냥 내게 그것 자체로 재미를 만들어 주었으니 아주 좋은 영화이다.